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한국경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5년 투자를 해서 이 10배가, 10배가 올라갔던 성공해서 인생 역전 스토리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10배 수익을 나는 것을 뭐 이렇게 인생 주식 투자할 때 꼭 한번 뭐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꿈의 이제 수익률인데요. 그게 이제 HLB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뭐 지금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실패하는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이내에 성공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어떤 구간이고, 그 이전에는 뭐 수익을 냈다가 좀 손해를 봤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95%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수익률 달성에는 힘들고 한 5% 정도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평균 연령도 한 50대 이제 중후반 정도, 이렇게 이제 평균적인 어떤 성공 케이스를 분석하는데요. 이 기사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좀 드라마틱합니다. 위원 6위, 그 다음에 HLB 덕분에 이제 인생 역전했다 이 말이거든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니까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그래서 HLB 때문에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초기에 이제 리딩방 들어가서 자금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손 벌려가지고 3천만 원을 몰빵을 했답니다. HLB. 그래서 몰빵을 했고, 그 대상이 HLB인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분이 하셨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벼랑 끝에 보통 대부분 좀 잘 안 될 때 이제 뭐 테마주를 한다든지 파생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좀 잘 안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고른 종목이 HLB였다. 그래서 신약 이제 개발 기업은 자기가 하는 이제 직업 관련되는 부분에 있으니까 다른 분보다는 이제 여기에 대한 스토리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5년간에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익절을 하고 급락 시에 재투자를 거듭한 것의 원금의 10배. 그냥 들고 있어가지고 10배를 가신 게 아니라, 올라가면 좀 익절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 재투자를 해서 10배가 넘는 평가 이익을 올린 상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뭐 영상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좀 투자자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월봉에서 어떤 추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HLB는 추세 라인이 세 가지 구간이 있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19년도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례를 보면 2014년도에 이때 이제 장기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고요. 2017년, 2018년도에 이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구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이게 그 6만원대까지, 그러니까 수정주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봉에서 고점에서 80% 90% 빠지면 바닥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면 올라간다 해서, 저도 이제 2019년도에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HLB 본래는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를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이제 바닥 가격이 왔던 HLB를 통해서 이제 HLB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요 구간에 이제 그때 10월 달에 쇼스키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이 당시에도 뭐 텐베그 비슷하게 한번 올라갔어요.
이전에 어떤 상승보다 강하게 일어났던 부분이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숏스키즈에 의해서 올라갔던 구간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숏스키즈가 단기로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세 전환은 2020년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2019년도,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은 요 구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숏스키즈가 나왔을 때 뭐 고점에서 매도하고 바닥에서 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나죠. 이분의 어떤 내용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추세가 바뀌고 난 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그죠? 추세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 일종의 보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단에서 사면 올라가면 때리고, 밑단에서 사서 올라가면 때리고, 밑단에서 올라가면 때려야 돼요. 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니까요.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섞어서 이분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단에서는 사고, 위에 가면 팔고, 그러다가 이제 이미 이제 수익이 그렇게 해서 뭐 템버거 형태로 내어서 차익 실현도 뭐 해서 뭐 집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현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남은 물량 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를 보는, 지금도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추세가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추세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숏스키즈로 진행되느냐, 요 이제 흐름들을 판단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하고 이 내용하고도 나름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이제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가격이 자기가 월봉상에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또 추세 구간이 아닐 때는 성과가 나오기가 힘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익절과 급락을 거듭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성과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0배 정도가 올랐고, 애플 같은 경우는 한 600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낮은 가격에서 초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HLB도 한 10,000원대 이제 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봤는데, 그런 분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조건은 무조건 가격이 보유단가가 낮았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이제 않았을 때는 이제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나름 이제 익절과 이제 재투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공 스토리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스타트는 굉장히 힘들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년 동안에는 누구든지 성공 실패를 하니까, 이분이 HLB 들어오기 전에는 보시면 테마주잖아요. 전부 다. 정치 테마 이런 거, 올인 스타일은 이전에도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올인을 했을 때는 이제 익절하고 급락하면 재투자, 이걸 반복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뭐 부모님 아내에겐 절대 주식을 하지 않겠다. 근데 주식은 떳떳하게 해야 되거든요. 떳떳하게 하려면 자기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투기적인 속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특히나 가족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그래서 정말 주식을 하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관심 종목에 넣어뒀던 HLB가 거래량을 폭발하면서 빠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 고점에서 8, 90% 빠지면 바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의 모든 기업들을 월봉 기준으로, 대형주든 뭐 소형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8, 90% 빠집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HLB가 이때가 이제 요렇게 빠졌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30% 폭락하던 시기였다. 이게 이제 그 순간에는 뭐 일봉상으로 그렇습니다만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그렇게 빠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투자자는 주식 공부를 같이 하던 동아리 지인과 내린 결론 이대로가 끝이 아니다. 이게 좀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뭐 신라젠이라든 헬릭스 미스는 완전히 이제 결이 다른 형태로 갔지만, HLB 같은 경우는 진양곤 회장이 M&A 전문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갈래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결국은 에즈모 때문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사 예상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이분이 이제 M&A 전문가다 보니까 자신이 한 주도 팔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어떤 자금 조달로 기업의 확장을 이제 2020년도부터 본격화하고 사실 가남도 이제 2019년도 이제 삼상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요 기간에 벌어졌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팩트와 내용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상용화 그 직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5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순혈이 아니라 뭐 M&A 전문가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들어와서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반응들 자체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았죠. 왜냐하면 본래 이제 뭐 구명정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리포터도 안 나오고 기간 수급도 없고 그 다음에 과연 성공할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 위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ND 신청을 못하면서 계속 이제 시장의 어떤 등락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제약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경영진의 가장 이제 강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측면에서 진양군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IR을 많이 안 하거든요, 사실은. IR 자체를 안 하는 기업도 많은데 평균 이상으로 IR을 뭐 유튜브라든지 최근에 보면 굉장히 이 부분들은 작년 11월 달부터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지금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듯이 2019년도부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 이제 뭐 한 주도 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주주들의 어떤 신뢰들이 담기면서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장기간 이어가는데 확신이 없는데 악재가 발생하도록 주주 앞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체제주의 모습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진양군 회장의 뭐 나쁜 측면에서는 이제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딜루전으로 그 장기적인 어떤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이런 대응들이 안 된 분들은 상당히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데 대비해서 뭐 이걸 통해서 회사는 이제 확장이라는 부분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들은 뭐 이뤄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남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최근까지 오는 어떤 원동력도 뭐 거기 있기 때문에 뭐 빛과 그 어둠 두 가지를 뭐 같이 있는 어떤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급등하고 올해 들어서도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5월 달에 결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남이 승인되면 국내로 FDA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국내에서는 이제 항암제는 처음이고 상당히 뭐 상징적인 뿐만 아니라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회사의 발표죠. 피크 매출 2027년, 2029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을 포함해서 50% 가남 시장 자체가 계속 뭐 증가되니까 절대적으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원가율이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쪽이 이제 미국 쪽이니까 원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 부분들은 향후에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어떤 변수들은 목표치니까 언제든지 뭐 변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형태가 그거고 한양증권의 오배영 연구원은 과거에 이제 HLB 리포터가 대부분 이분의 그 리포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시점인데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지금 리포터는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언급은 하는데. 그래서 FD가 최초로 중국 기업이 이제 개발한 그 록트로지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작년에 이제 허가를 했잖아요. 비인두암 쪽에서. 그래서 중국 쪽 임상 데이터만 가지고 하더라도 FDA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캄넬리주마브과 이제 리보세라임은 중국에서 리보세라임 작년도에 뭐 한 7천억대 캄넬리주마브도 이제 거의 2조 가깝게 팔리고 있는 뭐 약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히든을 가지고 있는 게 코스피 이전이잖아요.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 LNF 같은 경우는 주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뭐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이 이전 관련되는 부분 나왔을 때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지 이 부분을 여전히 또 시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HLB를 통해서 실현한 수익
여전히 그러니까 뭐 수익 실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분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박스권에서는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한 걸로 이미 이제 집도 마련하시고 자녀 보내기도 성공했고 남아있는 물량 가지고 이제 여유롭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려면 무조건 단가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권일 때는 일정 구간, 2021년도, 2022년도 뭐 그 구간에서는 그 하락 추세였으니까 고점 매도가 나름 해야 되고, 지금도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그냥 모든 물량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숏스키즈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요. 뭐 분할 매도도 이제 일부 실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저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어떤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단가가 낮을수록 이제 장기 투자는 되는 거고, 단가가 이 월봉에서 자기 어떤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참조할 만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게 꼭 뭐 HLB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업종이든 어떤 종목이든 뭐 이런 식의 어떤 결론들을 최종적으로 내는 게 이제 목표로 삼아서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업황 분석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HLB 뭐 관련되는 종목들은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한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숏스키즈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번 3주차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련 정보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장중에 문자로 그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